이번에는요, 이른바 뭐 제3지대 오랜만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제 창당 발족식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눈길을 잡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신당 띄운 김동연, 출마 채비 안철수. 지금 각각의 인물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출마는 대선이겠죠. 제3지대 다시 기지개를 켜더라. 자, 김동연 전 부총리 창당을 준비 중인데 그 당의 이름을 일단 새로운 물결 이렇게 정해줬어요.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왜 이런 움직임입니까? 여야 후보들 도덕성 리스크가 있죠, 요즘에. 뭐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리스크 탓에 그리고 낮은 지지율에도 대안 카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김동연 전 총리의 발언 그리고 여야 당대표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비호감 월드컵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새로운 물결을 그 별칭으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런 새로운 변화를 같이 껴안고 머리를 맞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저희 편이구나. 저희 편이구나. 뭐 소영길 대표 역시 들어보면 역시 우리 편입니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얘기들 보면은. 자, 우선 주원규 교수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금 정치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새로운 물결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걸까요? 뭘 본 걸까요? 단지 저는 정치적 야심은 아니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 어떤 의미에서는 흑수저 출신이시고요. 아. 그리고 늘 공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공무원직을 그렇죠. 공무원 생활을 오래 수행하시면서 하셨죠. 한국 경제의 그 뇌관이 될 수 있는 모든 어떤 업무들을 총괄하셨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돼서 급조된 느낌으로 나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좀 충분한 경쟁력으로 읽히는데 예.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 예, 정치 교체라는 슬로건 내세우셨는데 정치를 교체하시려면은 정말 4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그 정치판에 대한 그 근본적 변화와 수술을 하시려면은 예. 적어도 작년 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시면서 움직이셨어야 작년 되지 초,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말도 아니고 작년 초부터는 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창당도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늦었고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데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까지 이제 예. 후보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뭐 대선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철수 새정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대감이 높았는데 지금은 많은 비호감의 키워드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김동연 전 후보도 그런 그냥 물줄기에 휩쓸리진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3지대의 기지개가 너무 늦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3지대가 꼭 완주했으면 하는 마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완주. 그러니까 예. 기대치를 좀 낮추신 거네요. 뭐 변화란가 뭐 승리가 아니라 완주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지금 창당식에 지금 여야 대표분들이 다 예. 가서 하는 게 저의 눈에는 좀 흡수통합하려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송영길 당대표나 이준석 당대표가 예. 우리 당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런 어. 표현인데 그렇지 않고 완주하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 양당이 대마불사처럼 오만한 자기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3지대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아젠다에 조금 세심함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심상정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제3지대가 계속 완주했으면 하는 마음을 밝힙니다. 근데 주원규 교수님.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물결의 이름의 당을 만드는데 당을 대선 앞두고 당을 만든다는 거는 대선 출마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모습일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말씀은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뭐 여러 뜻이 맞는 분들과 제3의 물결. 뭐 이렇게 안철수 네. 대표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독자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겠는가. 아마 그 결심의 시간이 좀 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결심들이 좀 고심해서 좀 뒤늦게 창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선 출마를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희망사항을 보탠다면은 그냥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표와 그냥 좀 단일화가 하는 그런 단일화 변수의 캐스팅 보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은 아까 좀 말씀대로 있습니다. 완주를 좀 했으면 이 네. 얘기시군요. 지금요. 독자적으로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한민수 전 수석께는요. 방금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 얘기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우리 편이에요.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그리고 저 행사가 이례적인 게 여야 지도부가 다 참석을 하면서 축사를 하는 굉장히 정치 당을 만들어냈는데 약간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당대표가 서로 자기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민수 전 수석께서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릴게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누구 편입니까? 현재로서 본인은 누구 편도 아니죠. 아무 편도 아닙니까 그럼? 편을 들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3지대 후보로 나온 거고요. 근데 왜 당대표들은 서로 자기 편이라고 얘기를 좀 전에 주 교수님 말씀했습니다만 대선 전국에 있어서 양당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의 지지세를 끝까지 가서 첨예하게 예.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벌인다고 한다면은 제3지대에 있는 그 후보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서 같이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놓는 거라고 그러면 볼수 나중에 있고요. 결국은 우리 쪽에 와서 우리가 흡수할 테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대표들은? 근데 흡수라는 표현을 들으면은 지금 탕당하겠다고 하는 그러시죠.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도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여론조사하면은 그래도 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8% 9%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단 말이죠. 예. 김동연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신당을 띄웠기 때문에 초장 기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율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사실. 아직은 좀 그러는데 이제 예. 지금 현재는 신당을 띄웠잖아요. 띄워서 예. 저 지지율이 좀 유의미한 숫자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예. 그 좀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완주까지도 할 동력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나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후보가 그 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또 1, 2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한 또 새로운 진영을 짜기 위한 또 노력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저는 그 뭐 바람들은 있겠지만은 예. 제3지대의 제3지대 후보가 정의당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정의당이란 정당 자체가 예. 오래됐기 때문에 정의당 다른 문제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랄지 김동연 전 부총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주홍 교수님은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한민수 바람이시죠, 전 수석께서는 바람이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얘기하셨네요 지금. 근데 뭐 예, 좀 말씀하세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제 양당 체계, 양당 후보들이 이제 강력하게 들어서고 계속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쏠림 현상도 나올 겁니다. 그때 예.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 포션이 있거나 좀 유치를 잡으면 좋은데 예. 그러지 못할 경우 그때는 뭐 어느 한쪽으로도 이렇게 뭐 흡수라기보다는 같이 뭐 합당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뭐 연대랄지 그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제 모습인데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어떤 가능성을 좀 담고 있어요. 양당 비호감 경쟁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지금 양당 대선 경쟁 상황 보여드렸죠. 저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해보면 비호감도가 후보들 굉장히 높습니다. 여야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몸값이 높아진다. 근데 이 몸값이 높아진다는 뜻이 꼭 이 인물들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대 정당이 관심을 보이면서 뭐 손을 잡자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좀 더 보면요. 어제는 창당 발족식이 있었는데 거물급들 총출동했다. 그러면서 함께 손잡자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 뭐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른바 제3지대 그러니까 거대 여야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 뭐 이런 그런 유권자들을 말할 때 통상 제3지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3지대에 머문 유권자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35% 정도나 된다. 굉장히 많다. 그런데다가 여야 유력 후보들은 다 비호감이다. 이런 겁니다. 내년 대선 때 혹시 엄청난 바람이 일지 않을까. 이 기사는 이렇게 신중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요거 최영철 편집장 짧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풍의 핵 이렇게 표현됐는데.
내년 대선은 2012년 대선처럼 예. 양자구도로 치러질 겁니다. 아. 그런데 양자구도로 치러지는 판에 다자구도를 형성하려는 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양자구도를 형성한 사람들의 표를 잠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잠식분을 얼마나 그 각 정당, 양대 정당이 줄여주느냐 그것이 문제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표 잠식을 줄여야 할 것이고 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동연이나 안철수의 표 잠식을 줄여야 되겠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한 7% 내외 정도의 지지율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이 51대 48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불과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그만큼 박빙이 이루어질 것인데 예. 저분들이 저렇게 표를 잠식을 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변수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앞으로 정당 대표가 되겠죠. 예. 그 두 분을 무조건 영입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심상정 후보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어쨌든 양강 구도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제3지대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양강 구도가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죠. 양강 구도, 양당 체제가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은 좀 더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예. 있는지를 좀 더 제대로 설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느닷없다는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분들은 시간을 더 둬야 됩니다. 그분들의 성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 저분들에게 세력이 붙었을 때 예. 저분들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설명의 의무 그리고 PR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좀 적당한 때라고 보세요? 좀 늦었다고 보세요? 많이 늦었죠. 지금 저분들의 생각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예. 하지만 당장 세력이 모이지 않습니다. 정당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이 모이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정당이 구현되는 것인데 예. 그 정당 구현의 절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감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자, 이 기사의 작은 제목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회의가 있어요. 안철수는 내주 출마 선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듯하다. 어제 이런 얘기가 좀 정치권에서 쭉 나왔어요. 그 기자들이 취재하고 바빴죠. 확인도 하냐고.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럼 안철수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만평이 하나 있어요. 이 만평은 뭡니까 이게? 무슨 바닷가의 언덕 같은데 누가 언덕을 올라왔어요. 손을 딱 내밀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서 안철수 하고 대선 출마 물음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낭떠러지 밑에 매달려 있었던 처지였는데 그 위로 지금 올라왔는데 한 반쯤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뚝 설 준비를 하는 건데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 아니라고 뭔가 반박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만평 내용은. 자, 일단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다음은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른바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의 비호감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초록색은 안 보셔도 되고요. 약간 이게 무슨 색입니까? 분홍색입니까? 핑크색입니까? 이 색깔, 이 보라색 비슷한 이 색깔 수치를 좀 봐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뭐 유력한 후보들도 섞여 있고 그런데 다들 높습니다. 비호감도가. 물어보면 호감이 뭐 얼마 안 되고 대부분 60 이 전후의 비호감도 엄청난 거죠. 비호감도가. 그런데요. 안철수 대표의 비호감도를 한번 보시죠. 72%. 단연 높습니다. 다 높은데 더 높은 거예요. 비호감도가.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하람 변호사. 네. 일단 하겠죠.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도전 어느 정도 성과와 효과를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될까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출마는 하실 거고요. 저는 예. 완주는 어렵겠지만 예. 설령 하시더라도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득표는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 2010년 대선 때는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대결이 이제 51대 49의 대결이고요.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원래 갖고 있던 중도 정체성을 지난번 4.7 재보궐에서 많이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오세훈 후보와의 경쟁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뭐 합당하겠다 조건 없이, 그다음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물론이고요. 1, 2년 전부터 안철수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메시지인지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중도적인 위치에 있기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의 메시지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독자적인 새정치라는 이미지만 남아있을 뿐이지 안철수 후보라는 사람이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매우 모호하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 당이라는 플랫폼 자체도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사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는 이슈 정당임에 반해서 국민의당은 그냥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민의당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또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자면 지금 워낙 여야 각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누구를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그럼 차라리 이 사람들보다는 안철수 대표나 뭐 심상정 후보가 낫지라고 해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막상 투표소에 갔을 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중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야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밖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할 얘기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경선에 들어와서 경쟁을 했었어야죠. 근데 경선에 들어와서 경쟁은 하지 않아 놓고 뽑힌 후보보다 내가 낫다? 저는 이런 부분에 어떤 명분이나 그 주장에 동의하실 국민은 많지 않으리다. 그래서 결국은 완주를 안 하고 막판에 단일화를 하거나 완주를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에 의해 단일화가 돼서 존재감이 많이 옅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하람 변호사 말씀드리니까 혹평을 하신 건데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소속이시니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불발되고 지금 뭐 지지부진은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있는데 향후 대선이 점점 가까울수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뭐 안철수 대표 최소한 연대 또는 합당 논의 뭐 이런 거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 번의 국면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모든 당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후보가 당 대표에 우선해서 당무 우선권을 가집니다. 대선 후보 위주로는요 당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합당 논의가 불발된 것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별로 뭐 또 좀 사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지 않게 간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당대표보다는 대선 후보가 훨씬 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곧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어서 본격적인 합당 논의는 시작이 될 손을 겁니다. 잡읍시다. 최소 이 얘기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할 때 또 국민의힘 분들이 혹시 또 가시는 게 아닐까 모르기도 하겠네요.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도전 한다 그래요. 지금 언론은 그렇게 전망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잘 될까? 성과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하시겠죠. 뭐 저분의 꿈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분 보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뭐 마라톤을 해서 내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사람 뭐 잘 사귀지 않고 만나는 거 싫어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많이 만나고 사귀고 뭐 이렇게 변화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많이 변했구나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안 변했다는 것이죠. 그럼 뭐 변한 겁니까? 안 변합니까? 변했다고 자신은 주장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변함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분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이요. 여러 번 대통령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거야. 1971년도에 처음에 대통령 나왔을 때요.
남북 평화통일 가능하다, 손잡아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분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의 생각은 이거구나. 그래서 20년이 지났을 때는 김대중도 대통령 될 수 있구나. 예. 이래서 뽑아준다는 거죠. 근데 안 대표는 2012년부터 대선에 도전해 왔는데 예. 과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녀온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치 아니었습니까? 새 정치가 뭔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 정치는 뭐 보수의 정치인인지 진보의 정치인지 아니면 뭐 독일에 있는 정당처럼 뭐 환경주의자인지 아니면 저분이 뭐 그 기업도 하셨으니까 친기업 마인드로 무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안철수 대표가 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극중주의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어떤 그걸 하든지 예. 어쨌든 자신의 사상을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국민들은 저분의 사상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상이 있어야 정책이 나옵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예. 안철수 대표가 그런 접근성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독일 가서도 얼마 전에 공부도 하고 오셨다는데 예. 독일에 수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셨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조금 안철수 대표가 생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일정이 많겠는데요. 정치인들 관련해서 뭐 토론회도 잡혀 있고요.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뭐 면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서도 출마 선언도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일정들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